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피닉스 선즈가 또 한 번 감독을 갈아치웠습니다. 진짜 틈만 나면 갈아치우는 이 시대의 최고의 바람둥이 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 브라운, 그리고 타일러 젠킨스, 마이클 말론에 이어서 피닉스 선즈를 이끈 부덴홀저 감독이 단 한 시즌 만에 경질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막 첫 9경기는 좋았습니다. 8승 1패. 그야말로 뭐 쾌주의 출발이었고, 야, 우리가 알던 버드 감독이 돌아왔다. 부덴홀저 감독이 귀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결국 마무리를 완전히 망쳤고요. 서부 컨퍼런스 11위, 36승 46패. 승리보다 패배가 무려 10패나 더 많았습니다. 플레이오프는커녕 플레인 토너먼트조차 진출하지 못했고요. 피닉스의 36승 46패는 2019-20 시즌 이후로 첫 루징 시즌으로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40승 42패나 41승 41패도 아니고 36승에 그쳤고, 플레인 토너먼트도 치르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부커, 듀란트, 브래들리 빌 있는 팀인데, 야, 이 정도 성적까지 못 낸 건 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자, 2024년 여름에 피닉스는 부덴홀저 감독과 5년 50밀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몸값이 10밀이면 굉장히 비싼 금액이죠. 거의 미드레벨 익셉션과 거의 비슷한, 그거보다 싸긴 하지만 연간 10밀에 5년이면 상당히 길죠. 보통 KBL은 감독들에게 3년을 줍니다만 무려 5년에 50밀이었기 때문에, 또 부덴홀저 감독이 애리조나주 출신이에요. 피닉스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또 이 홈타운 감독을 또 데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만, 한 시즌 만에 결국 경질했습니다. 맷 22야 구단주는 부임하고 3년 만에 감독 경질만 벌써 3번째입니다. 안 되는 팀의 전형이죠. 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지금 어떤 이슈를 겪고 있고, 또 우리가 못 나가고 있는 그 이유의 본체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감독만 자르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래도 부덴홀저 감독은 2029년까지 매년 10밀씩 수령합니다. 그래도 돈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부덴홀저 감독이 다른 팀으로 간다면 피닉스 선즈는 부덴홀저 감독에게 연간 10밀씩 주지 않아도 돼요. 이런 조항을 이제 옵셋 조항이라고 하는데, 과연 부덴홀저 감독이 또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부덴홀저 감독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경질된 데까지는. 일단 성적이 좋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라커룸을 장악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데빈 부커를 포함해서 몇몇 선수들과 소통을 아예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탓에 라커룸 분위기는 줄곧 나쁜 성적과 별개로 긴장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팀 분위기, 그 다음에 팀 비행기 안에서, 팀 버스 내에서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일단 지난 2월에 부덴홀저 감독은 데빈 부커를 따로 불러서 작전 시간 동안에 목소리가 너 너무 크다. 조금 목소리를 낮추고 그런 화를 좀 자제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커는 불쾌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부덴홀저 감독의 그런 스탠스 자세에 대해서도 이 부커가 굉장히 간접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는 사이였고요. 그리고 유사프 너키치와도 불화 끝에 트레이드를 단행했죠. 너키치가 갑자기 출전 시간을 잡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길었어요. 그런데 너키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내가 왜 뛰지 못하는지 감독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 단 한 번도 그 이유를 들은 적이 없어. 빡쳐. 이제 감독과의 관계는 끝났어. 이렇게 인터뷰하고 샬럿으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유사프 너키치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 부덴홀저 감독이 비시즌 때 너키치 만나러 유럽으로 날아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말도 안 섞는 사이가 됐다는 건, 물론 어느 한 명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감독이라면 네가 왜 DMP고 네가 왜 출전 시간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어야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케빈 듀란트의 팔을 잡았다가 듀란트가 뿌리치는 장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부덴홀저 감독이 참 험한 장면을 많이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 동안에 부덴홀저 감독은 주전 라인업을 무려 35번이나 바꿨습니다. 35번. 상당히 많은 수치죠. 중간중간에 선수들의 부상이 컸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브래들리 빌이 굉장히 잔부상이 많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35번을 바꿀 만큼 상당히 로스터가 혼란스럽지는 않았는데 1년 내내 그 해답 찾다가 끝난 셈이죠. 자, 그래서 데빈 부커나 듀란트 정도를 제외하면
갑자기 타이어스 존스가 벤치로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또 라이언 던, 볼볼 같은 젊은 선수들의 기용 방식에도 좀 의문이 들었어요. 갑자기 라이언 던을 로테이션에서 빼기도 했었고 볼볼을 후반기 들어서 뭐 16경기, 15경기 핵심 로테이션 쓰다가 갑자기 또 가비지 게임도 출전시키고, 그러니까 선수들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잘해서 이렇게 기회를 받을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그냥 부데놀저 감독의 약간 변덕스러움이 더욱더 도드라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로테이션이 많았는데, 네, 한 시즌 동안 주전 라인업을 35번이나 바꿨으니 지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여기에 맷 20의 구단주가 완전히 마탱이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피닉스 선즈의 감독 잔혹사가 장난 아닙니다. 2016년부터 계속해서 감독 갈아치우고 있어요. 2016년, 17년까지 얼 왓슨, 17년부터 18년까지 제이 트리아노, 그리고 18년부터 19년까지 이고르 코코스코프, 그 다음에 19년부터 23년까지는 몬티 윌리엄스. 야, 굉장히 길게 버틴 셈이죠. 그리고 프랭크 보겔 데려왔는데 곧바로 잘랐고요. 마이크 부데놀저 감독 데려와서 또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안 나면 이 팀의 문제는 감독이구나라고 진짜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지금 감독 자르고 자른 감독한테 연봉 주고 있습니다. 자, 매년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데 이렇게 감독의 교체 목록이 화려하진 않겠죠. 자, 2021년에 파이널 진출했습니다. 2020-21 시즌 파이널 진출, 21-22 시즌 플레이오프 2라운드 탈락, 22-23 시즌 플레이오프 2라운드 탈락, 네, 그리고 나서 몬티 감독 잘렸고요. 23-24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 피닉스가 미네소타에게 4대 떡으로 지고 보겔 감독 잘렸어요. 그리고 나서 24-25 시즌은 아예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부데놀저 감독 잘렸어요. 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야, 감독 바꿔, 잘라 바꿔. 완전히 지금 피닉스 선즈는 물론 부데놀저 감독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굉장히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그런 약간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방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부데놀저 감독의 후임으로 여러 명이 꼽히고 있습니다. 타일러 젠킨스, 마이클 말론처럼 이번 시즌에 잘린 감독들, 그리고 샘 카셀, 스티브 내시, 이 두 명의 공통점은 피닉스 선즈 선수 출신이고 그리고 가드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두 명, 여기에 제럿잭도 마찬가지입니다. NBA 선수 출신이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피닉스 뭐 이런 팀에서도 뛰기도 했었어요. 여기에 베키 해먼, WNBA의 전설적인 스타죠.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또 코치 생활도 했었고, 그리고 미카 노리, 미네소타 팀볼브즈에서 크리스 핀치 감독이 부상을 입었을 때 헤드코치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거기에 린지 하딩, 크리스 퀸까지 있는데 이 가운데 가드들이 굉장히 많죠. 샘 카셀, 스티브 내시, 제럿 잭, 베키 해먼, 크리스 퀸, 5명이 가드 출신인데, 자, 이 중에서 과연 피닉스의 감독이 탄생할지가 궁금하고요. 일단 루머이긴 합니다만 젠킨스와 말론 같은 베테랑 감독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간보의 소식이기 때문에 피닉스 선즈 소식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젠킨스와 말론 같은 베테랑 감독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지금 찾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피닉스 선즈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 여름에 계약 만료 예정인 제임스 존스 단장의 거취가 불투명합니다. 아마도 계약을 맺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임스 존스는 선수 출신이죠. 굉장히 젊은 단장이었습니다. 39살의 단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2019년에 단장 역할을 맡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입지가 점점 줄어들었죠. 지금 피닉스 선즈의 운영이 결코 영리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올 시즌 트레이드 협상을 비롯한 전반적인 팀 운영은 맷 22야 구단주 그리고 조시 바텔스타인이라는 CEO가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단장은 역할을 잃어버린 거야. 그냥 허수아비 취급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존스 단장과 재계약하는 대신에 피닉스는 팀을 이끌 단장까지 새로운 인물로 물색할 예정이다 라는 보도가 떴습니다. 자, 그런데 쉬울까요? 과연 누가 와서 이 피닉스 선즈의 정말 막힌 혀를 뚫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선수단 연봉 총액이 214밀입니다. 세컨드 에이프런 초과예요. 퍼스트 에이프런도 아니고 두 번째 에이프런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사치세가 152밀입니다. 야, 연봉 총액의 거의 75%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2015년 이후에 감독만 7명입니다. 이게 단장이 일하기 좋은 조건의 팀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면은 그냥 감독보다 자르는 팀이야. 그리고 브래들리 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브래들리 빌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를 제가 조롱하는 게 아니라 몸값을 못 해주는 유리몸의 선수가 50밀 이상을 받는데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는 거죠. 이런 팀을 이끌 수 있는, 이런 팀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단장, 감독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의문은 듭니다. 자, 그래서인지 듀란트에 대한 소식도 새삼 놀랍진 않지만 새롭게 떴습니다.
자, 올 여름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듀란트는 피닉스를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샴즈의 보도였고요.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듀란트는 에이전트 리치 클레이먼과 함께 협력해서 다음 행선지 새로운 팀을 찾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듀란트는 피닉스에서 2시즌 반 정도 뛰었죠. 2시즌 반도 안 됐습니다만 145경기 36.7분 동안 26.8득점 6.3리바운드 필드골 52 3점 42% 이상. 볼륨 효율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듀란트 그대로예요. 하지만 경기 지배력이 떨어졌고 실수도 잦아지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은 결국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 됐습니다. 올스타 2번 세컨팀 한 번이지만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유의미한 경쟁력을 지닌 팀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듀란트는 당연히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본인의 이름이 트레이드 목록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빡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마도 올여름 트레이드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듀란트의 차기 행선지 배당을 살펴보면 휴스턴이 현재 1등입니다. 그리고 2위가 골든스테이트인데 만약에 뭐 골든스테이트가 된다면 조나단 쿠민가가 반드시 들어가겠죠. 픽과 더불어서. 그런데 과연 커리, 듀란트, 버틀러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들이 너무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샌안토니 스퍼스고요. 그리고 미네소타 팀볼브즈는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도 듀란트를 영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닉스, 마이애미 투순입니다. 마이애미는 뭐 안 끼는 데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6팀이 듀란트의 차기 행선지 배당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순으로, 그러니까 휴스턴에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피닉스 선즈 진짜 틈만 나면 갈아치우는 이 시대 최고의 바람둥이 팀인데 과연 어떤 감독과 단장을 데려올 것이며 듀란트 반대급부로 어떤 자산과 자원을 데려올 것인지 이미 피닉스 선즈의 오프시즌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상 부데놀저 감독과 듀란트에 대한 소식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플레잉 토너먼트 골든스테이트와 멤피스 경기 11시 제가 스포티비에 중계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입중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셔서 저와 함께 재밌는 경기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